엄마, 제발 눈 좀 떠봐. 여기 한국이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엄마를 부르며 오열하는 여성이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사는 리사입니다. 저는 7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독일로 이민을 와서 정착했고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로 이민을 왔을 때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에서 열린 한 학술 세미나에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여러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교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독일 대학의 연구원으로 생물학 연구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고 저는 그의 깊이 있는 질문과 통찰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같은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는 덕분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연구와 관련된 흥미로운 논문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며 캠퍼스 근처의 작은 카페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 카페는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연구 이야기를 나누기에 딱 좋은 장소였습니다.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리는 서로의 학문적 관심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독일에서의 삶과 문화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교육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배경과 경험에 대해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고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고 팀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남편은 항상 따뜻하고 배려심 깊었고 저는 그의 성실함과 열정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던 중 남편이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독일 전통 문양이 새겨진 아름다운 필통이었습니다. 그는 이 선물이 제가 열심히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단순한 동료가 아닌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국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만남은 학문적인 교류에서 시작되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에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반대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한국인이 아닌 독일인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낯선 문화와 언어의 차이,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들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반대는 저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걱정과 반대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여러 번 어머니를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진심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한국 음식을 배워서 직접 요리했고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자신의 가족과 문화에 관해 설명하고 저와 함께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고 싶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제가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강조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지만 남편의 진심 어린 노력과 성실함을 보시고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제 행복을 위해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셨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와 남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어머니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전통적이고 학구적인 분위기가 강한 가정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일하셨으며 학문과 교육에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철학 교수로 어머니는 문학 교수로 명망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남편은 이러한 학구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자연스럽게 학문에 대한 열정이 높았습니다. 남편의 가족은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지만 세계 각지에서 학문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토론과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매우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분들이어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인이라는 점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결혼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남편이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염려하셨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아들의 행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저와 남편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편의 부모님도 결국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독일의 전통과 현대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가정입니다. 그들은 학문적이고 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 간의 유대와 대화를 중요시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남편은 배려심이 깊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행복으로 가득 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첫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남편은 저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고 우리는 아기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고 나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뻤습니다. 작은 손과 발, 그리고 작고 귀여운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우리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고 기쁨에 겨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손주를 처음 보았을 때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소중히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고 우리 가족은 더 끈끈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손주를 돌보던 중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걷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어머니는 길랑발의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은 신경계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으로 갑자기 다리의 힘이 약해지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말초신경계에 손상이 생겨서 나타납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 일어나는데 자가면역 질환이란 자신의 정상 조직을 외부 물질로 간주해 공격하는 형태의 질환인데 이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하필 우리 어머니일까요?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낯선 타지에 와서 아버지도 안 계신 상황에서 적응하느라 매우 힘들었습니다. 악착같이 공부하고 일하면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야 독일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희귀병 발병으로 우리 가족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힘드실까요? 겉으로 내색하지도 못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밤마다 눈물로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생각보다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길랑발의 증후군은 대부분 운동신경 손상이 특징적이고 원부위부터 점차 근부위로 마비가 진행되는데 어머니는 운동성 마비와 안면마비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일은 남편이 도맡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미안해하면서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의료 시스템은 공공의료보험을 통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특정 치료나 재활 서비스, 약물 비용 등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용량의 면역 글리불린 면역 주사를 통한 치료를 해야 해서 부담이 컸습니다.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 비용까지 가중되었습니다. 저희는 독일의 시골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큰 병원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때마다 응급 치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독일 시골 지역의 병원 접근성 문제는 저희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대도시와 비교해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전문 의료진이 적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치료와 재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 병원에 가면 긴 대기 시간이 문제가 되어 어머니가 치료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편이 부단히 노력했지만 어머니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신 터라 상의할 곳이 없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한국에 살고 계신 외삼촌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외삼촌은 저희 상황을 듣고 매우 걱정하시며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외삼촌은 한국에서 어머니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신속하고 효율적이어서 어머니가 필요한 치료를 빠르게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우리는 독일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최우선이었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교수로서 각자 맡은 연구와 강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강의를 마무리하고 인수인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학기 중간에 학생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대학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지도 중인 대학원생들에게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며 새로운 지도 교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의료 기록을 정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길랑발의 증후군 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의료 기록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복사해 두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주치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료 기록에는 어머니가 받았던 진단, 치료 과정, 약물 처방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한국의 병원에 제출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임대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문서와 개인 물품들은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포장하고 나머지 물건들은 임대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임대 기간 동안 집을 관리해 줄 관리인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관리인을 구하여 집과 정원을 잘 돌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사와 관련된 다양한 준비도 필요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고 이사짐 운송 업체를 선정하여 우리의 물건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과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한국 도착 후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예약과 절차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는 독일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지만 떠나는 것은 항상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작별 파티를 열어 그동안의 추억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안부를 기원했습니다. 힘들고 바쁜 시간이었지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면서 저는 큰 감회에 젖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떠났을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발전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넓고 깨끗한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출입국 절차와 친절한 안내 서비스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보이는 풍경은 너무나도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잘 정비된 도로, 그리고 고속도로를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은 독일과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가면서 보이는 다양한 구조물과 조경, 현대적인 건물들은 한국의 발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디지털 광고판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거리와 사람들로 북적이는 풍경은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서울의 밤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불빛과 활기찬 분위기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우리는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시내로 이동했는데 열차 내부는 넓고 쾌적했으며 안내 표지판과 정보 시스템도 매우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승강장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남편도 지하철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감탄하며 한국의 발전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첨단 기술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호출하고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를 하는 모습은 매우 편리했습니다. 가게와 카페에서도 무선 인터넷이 자유롭게 제공되어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과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한국에 계신 외삼촌과 가족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외삼촌은 우리를 위해 집 근처에 편리한 숙소를 마련해 주셨고 어머니가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예약을 도와주셨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친척들과의 재회는 매우 감동적이었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은 우리를 환영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여행과 피로 누적으로 안면마비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흡도 가빠져서 너무 당황한 우리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니 치료를 위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잃게 될까봐 걱정되어 눈물이 났습니다. 다행히 외삼촌이 아침 일찍 오셔서 119로 연락해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한쪽 얼굴이 점점 처지고 말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응급실 앞에서 우리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께 애원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신속하게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여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안면 마비 증상은 뇌졸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어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MRI와 CT 스캔을 통해 어머니의 뇌를 검사한 결과 다행히 뇌졸중은 아니었지만 길랑발의 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염증이 안면 마비를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료진은 어머니에게 스테로이드 주사와 항염증 약물을 투여하며 신경염증을 줄이기 위한 치료를 시작하고 입원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안면 마비 증상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지만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병원은 첨단 의료 장비와 현대적인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친절했으며 어머니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우리는 어머니의 건강이 점차 호전되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점차 안정된 후 우리는 전통 한방 치료의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길랑발의 증후군과 같은 희귀 질환에 대한 한방 치료가 신경 재생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한방 치료를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한의원으로 유명한 곳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의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전통적인 한방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한약과 침술, 뜸, 부항 등의 치료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인터넷과 주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 서울에서 평판이 좋은 한의원을 방문했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했을 때 전통적인 분위기와 한약 냄새가 물씬 풍기는 진료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의사와 첫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의사는 어머니의 병력을 자세히 듣고 맥을 짚어가며 진단을 내렸습니다. 한의사는 길랑발의 증후군으로 인한 신경 손상과 근육 약화를 개선하기 위해 침술과 한약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침술 치료는 하는 첫날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침을 머리에 꼽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독일 사람이라 침술이라는 방법도 처음 봤겠지요. 나는 전화로 느껴지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에 웃음이 났지만 침으로 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신경 재생과 통증 완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의사는 어머니의 신경 경로를 따라 침을 놓아 신경 기능을 자극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침을 맞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셨지만 한의사의 설명과 부드러운 접근 덕분에 점차 안심하셨습니다. 침술 치료를 받는 동안 어머니는 따뜻한 열감과 약간의 전기, 자극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한의사는 어머니의 상태에 따라 침을 놓는 위치와 깊이를 조절하며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침술과 함께 한약 치료도 병행되었습니다. 한의사는 어머니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한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한약은 신경 재생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전신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한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독특한 맛과 향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의지로 꾸준히 복용했습니다. 한의사는 한약 치료가 천천히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꾸준한 복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뜸과 부항 치료도 병행되었습니다. 뜸 치료는 쑥을 이용해 몸의 특정 부위에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특히 무릎과 허리 부위에 뜸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따뜻한 열감이 몸에 전달되면서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느끼셨습니다. 부항 치료는 컵을 이용해 피부의 진공 상태를 만들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어머니는 등과 다리 부위에 부항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부항 치료 후에는 일시적으로 피부에 붉은 자국이 남았지만 치료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술, 한약, 뜸, 부항 치료를 병행하며
몇 주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신경기능과 근력에 점진적인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다리의 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걸음걸이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통증도 점차 줄어들어 일상생활이 더욱 편해졌습니다. 한의원 치료와 병원의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더욱 호전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한방 치료와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한방 치료 덕분에 어머니의 신경 기능과 근력은 크게 개선되었으며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쓰러지셨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함께 치료를 도왔고 결정적으로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20년 만에 온 한국에서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 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어머니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의료기술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많이 고민했지만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어디든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제 생각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둘 다 대학교의 시간 강사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셨고 손주와 함께 즐겁게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전통 한방 치료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은 희귀병인 길랑발의 증후군을 앓던 어머니가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훌륭한 의료자원 덕분에 건강을 회복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